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시대의 시 읽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한 분의 시인 또 그분의 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한 편 한 편씩의 시를 같이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시집은 2015년 민음사에서 출판된 시집입니다. 다소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시집을 같이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명인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눈보라라고 하는 시를 첫 번째로 해서 매주 이제 한 편씩 5주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우선 눈보라라고 하는 시집을 같이 감상하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 김명인. 오랫동안 시를 써왔다는 말이 어째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말로 들리는 걸까? 내리는 눈이 바닥을 다지는 밤에 들키는 슬픔도 없이 피투성이 전망도 없이 요설의 새벽에 가 닿는 것이 나의 시일까? 덮이는 눈은 덮어버리는 눈일 뿐 어둠에 푹푹 빠지는 발자국은 발자국일 뿐 눈발에 걸려 넘어지는 길목도 내 몫인데 시를 써야 한다는 결기 눈물겨워서 뿌옇게 헤매는 눈보라 속을 네, 이것이 이제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김명인 시인의 눈보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선 뭐 김명인 시인 하면 대한민국 그 서정주의 또는 서정적 시세계를 가장 잘 표상화하고 표현해내는 시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아마 김명인 시인은 성찰과 회역이라고 하는 시적 세계에 대한 몰입 이런 것들을 함께 지니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너무 무리한 그런 얘기가 될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눈보라라고 하는 시 제목입니다. 우린 그 흔히 눈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눈보라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글쎄요, 아픔이죠. 칼날처럼 내리고 또 쓰리고 또 슬프고
그런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또 말이죠. 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를 써왔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랫동안 시를 써왔다는 말이 어째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말로 들리는 걸까? 자, 이것이 이제 김명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성찰적 태도 또는 세계 뭐 이런 것들과 결부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그 상태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오랫동안 살았다 아니면 아쉽게 살았다 뭐 이런 그 태도를 좀 취하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김명인 시인은 시에 대한 또는 사유세계, 사유적 측면에서의 이 삶이라고 하는 전체성을 이 문장에서 또는 이 시어에서 잘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를 써왔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외교를 하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뭐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시를 썼다라고 하는 그 과정은 그야말로 아마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이 아니었을까 또는 사유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관념적 체계인데 이 관념적 체계에 그 성찰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또는 어떻게 살면 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가장 원론적인 성찰에 오래오래 몸을 담았다 또는 일평생을 살았다 이런 말로 우리는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말로 들리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인에게는 정답 또는 해답이 없죠. 늘 기량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세계를 관통해 가면서 시인이 사는 여정 또는 시인의 길은 기량의 여정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유죠. 그래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말로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리는 눈이 바닥을 다지는 밤입니다. 참 정서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눈 내리는 밤이 참 슬픕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김성옥 그 소설인가요? 김성옥 선생의 소설 그 소설의 무진기행이라고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진기행은 안개죠. 안개가 차곡하게 내린 기량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내리는 눈이 바닥을 다지는 밤, 참 사각사각 내리는 이 한겨울의 밤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밤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명인 시인 같지는 않겠지만 저 역시도 살아온 과정, 앞으로 살 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밤입니다. 내리는 눈이 사각사각 바닥을 다지는 밤은 그렇습니다. 그곳에 들키는 슬픔도 없이 피투성이 전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곧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와 결부가 됐다. 뭐 이게 무슨 얘기냐? 역설적으로 오래오래 시를 쓰면서 살아왔던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이죠. 사유라고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세계에 대한 기량입니다. 그 기량 속에는 무수한 슬픔과 글쎄요, 온 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 정신에 또는 온 마음의 상처투성이가 바로 시인이 기량하고 있는 그 과정으로서의 삶입니다.
그것을 김명인 시인은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술의 새벽에 가 닿는 것이 나의 시일까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술이라고 하면 정설과 요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좀 짓는다면 아마 당신의 시를 그렇게 겸손하게 또는 성찰적 태도에 준해서 아직도 완성이라고 하는 또는 아직도 기량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또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설이 아닌 말이죠. 요설은. 근데 김명인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신의 시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시적 세계에 대한 모색 또는 글쎄요, 시가 늘 가지고 있는 창조성이죠. 창조성입니다. 그 창조성에 대한 만족 이런 것들이 쉬 다가오지 않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성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명인 시인의 시가 노래된 모든 시들이 요술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요술이 아닌 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혹한 또는 아주 엄중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김명인 시인은 요술의 새벽에 가닿는 것이 나의 시일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끝없는 기량이죠. 새로운 세계 또는 열림이라고 하는 그 서정적 세계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눈 내리는 밤이죠. 눈 내리는 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시를 들여다보면서 구분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장면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이게 가독성이죠. 가독성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장면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그 영상시에서 보셨잖아요. 그것이 원문입니다. 원시의 텍스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덮이는 눈은 덮어버리는 눈일 뿐. 자, 우리가 눈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 지상의 세계는 뭐라 그럴까요? 상이라고 하나요? 상, 모습, 모양, 사물들로 가득 찬 이런 세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것은 늘 의미를 거느리고 있고 호불호가 갈려 있죠. 그 대상들은. 근데 그 대상들을 눈을 통해서 눈이 덮는다는 것은 그 모든 의미와 호불호로 갈리고 있는 분별되고 있는 그 세계를 전부 다 무화시키는 그 역할도 하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김명희 시인도 덮이는 눈은 덮어버린 눈일 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중적 구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눈이 내리는 모든 그 현상들을 통해서 정화라고 하는 새로움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에 대한 채집이죠. 정서적 채집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여기서 성찰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내면의 세계 또는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세계죠. 사유라고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눈이 내린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덮이는 것이 아니고 또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그 깊은 말씀이죠. 어둠에 푹푹 빠지는 발자국은 발자국일 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길항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보면 인생살이 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어둠을 헤매는 것처럼 힘겹습니다. 버겁습니다. 또는 슬픕니다. 어떤 분들은 그 슬픔 가운데 또는 버거움 가운데 조그마한 행복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죠. 또 위로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기대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놓고 보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고해다. 고행, 고해다. 그렇습니다. 왜 고행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발자국이 푹푹, 발목이 푹푹 잠기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에 비춰서 김명희 시인은 어둠에 푹푹 빠지는 발자국은 발자국일 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명희 시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 시적 세계는 그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또는 우리가 고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갈등적 요소를 박차고 또는 걷어내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시인으로서의 지향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이 강렬성은 어디가 원천인가? 바로 성찰의 근거를 두고 있는 강렬한 기량입니다. 자, 눈발에 걸려 넘어지는 길목도 내 몫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자꾸만 남 탓을 합니다. 인생살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조건이 안 돼서 힘들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순간 처한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남 탓을 하면서 자꾸 위로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김명희 시인은 눈발에 걸려 넘어지는 길목도 오롯이 내 몫이다. 이때 이 넘어지는 길목은 삶이라고 하는 공통성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같지만 김명희 시인에게는 시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한 인간과 그 인간이 시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의 길목, 넘어지는 길목입니다. 고비입니다. 또는 고행입니다. 고해죠. 고해입니다. 그 모든 것들, 그 상처와 슬픔과 또는 회흑과 이런 것들도 내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써야 한다는 결기가 눈물겹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시도하고 너무나 힘들고 또 벅차면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이례적으로 또는 한 시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온몸을 다해서 또는 온 인생을 다해서 써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들입니다. 일종의 세계성에 대한 끝없는 탐착이고 끝없는 그 성찰이죠. 들여다봄입니다. 사유입니다. 그 길은 눈물겹죠.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시를 쓴다라고 하면 아마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아마 열에 아홉 번 시를 써서 어떻게 살려고 하니라고 하는 걱정부터 먼저 하실 겁니다. 그만큼 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롯이 진정성 또는 우리가 염결성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올곧게 밀고 간다는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헤매는 눈보라 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젊을 때부터 일관되게 지녀왔던 시적 그 세계고 그 세계의 확장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또는 도모해 왔고 앞으로도 또 갈 거지만
여전히 그 시적 세계는 확철인가요? 우리 확철이라고 합니까? 대오 확철이라고 환히 열리는 한 세계에 대한 이룸이죠. 그것은 아마 시를 쓰는 이 세상에서 시를 쓰는 모든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난제입니다. 확철대오는 시에서 없습니다. 다만 처한 또는 사유 그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발견을 끊임없이 이행해 가는 것, 그것이 시인의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김명희 시인의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라고 하는 2015년 민음사에서 발간된 시집을 필두로 해서 눈보라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김명희 시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고 또 무수한 또 후학들을 길러내시고 또 훌륭한 시적 세계를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서점이나 이렇게 가시면 아직도 시집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집을 구하셔서 저랑 같이 한 달 정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